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럼에 흔쾌히 허락해 주신 좌장 및 발제 토론자분들과 참석해 주신 유관기관과 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단체장 그리고 모든 자원봉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인천 자원봉사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과 자원봉사 활동 중에 영면하신 분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원봉사 포럼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 유중형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홍순석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전흥윤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조부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76만 자원봉사를 대표하시는 전연성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전연성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자원봉사 정책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신 우리 신동섭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오늘 자장을 맡아 수고해 줄 권정호 교수님, 조철빈 발제자님, 또 토론자로 수고해 주실 윤선아 이병철 토론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요즘 좋은 계절입니다. 저도 어저께 승기천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국화꽃 식재도 하고 활성탄 던지는 사업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자원봉사 여러분들도 여러 방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기상이변으로 비도 많이 왔고 바람도 불고 하여튼 수해가 심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피해 지역을 가서 봉사하는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물론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만은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따뜻한 나라다. 자원봉사가 없었으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포럼은 자원봉사 진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 과제 이행 방안을 토대로 해서 광역과 기초센터의 방향을 모색하는 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서 인천 자원봉사의 정체성을 진단해 보고 새로운 혁신과 비전을 천명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인천의 자원봉사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전현성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 행안위 위원장 신동섭입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에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천시의원 한지도 이제 1년하고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뒤를 돌아다 보면서 30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 저를 이제 패널로 하고 그다음에 참가시킨 것은 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과 좀 동떨어지지만 인천광역시의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활동과 사업에 있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우리 센터장님과 모든 분들이 저를 초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라면 행안위 위원장도 같이 가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포럼을 통해서 발제된 좋은 의견은 저희 행안위나 인천광역시에 반영을 해서 우리 인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데 기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미처 소개 못해드렸던 분이 계시는데요. 좀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권희정 센터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 앞에 계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포럼 진행에 앞서 먼저 좌장, 발제자, 패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인천대학교 대학원장이신 권정호 교수님이십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성공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철민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의회 의정 분야의 패널 토론을 맡아주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동섭 시의원님이십니다. 자원봉사 실행 성과와 과제의 패널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윤순아 사무처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센터장님 소개할 때 소개 일부러 안 드렸는데요.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과 또 사회적 위상 강화의 패널 토론을 맡아주신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이병철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인천 자원봉사 포럼의 주제 발표자이신 조철민 박사님께서 제4차 자원봉사 진흥 국가기본계획 중 인천의 중점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발표에 수고해 주실 조철민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살고 있는 곳이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전철 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인연은 제4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제가 한 말석을 차지하고 참여해서 기여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고, 또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선생님들께 몇 가지 설명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사 일정표 보니까 제가 35분까지 시간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행사 시작이 조금 제 발제 시간이 늦어진 그 상황은 있는데, 선생님들 표정이 늦게 시작했지만 제 시간에 끝내라는 표정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음이 오시기 전에 빨리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물러가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받으신 자료집의 11쪽부터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집 보시면서 제 말씀을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국가기본계획 중에 인천의 중점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기억 속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자원봉사도 계획이 있습니다. 5년씩. 그렇죠? 그래서 2008년에 처음 세워져서 3차째를 지나왔고, 올해 2023년부터 제4차 국가기본계획이 앞으로 5년 동안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11쪽에 보시면 역대 그 자원봉사 기본계획의 비전이나 전략 목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표로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눈으로 쓱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번에 제4차 기본계획의 얼개 그리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게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윤곽입니다. 그 중에 비전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자원봉사 가치 확장과 참여 확산, 연대와 화합으로 따뜻한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으로 우리 한국이 자원봉사 활동을 볼 때마다 우리 한국이 그래도 아직 따뜻한 사회구나라는 걸 느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여기도 비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지향은, 첫째, 자원봉사 가치를 확장한다는 겁니다. 이제 단지 불쌍한 이웃을 도와준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자원봉사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지역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힘이 되자. 그게 가치 확장이겠고요. 두 번째로 참여의 확산은 말씀드릴 것도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보자.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쪽으로 가보시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 영역에 14가지 정책 과제, 그리고 33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시고 줄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는 가운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실행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계획으로만 있고 실행이 안 되면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잘 실천해 볼까를 논의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인천 광역시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해서 전국의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조금 이따 인사해 주실 윤순아 국장님이 소속돼 계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까지 해서 18개 센터가 각각 회의를 합니다. 워크숍을 거쳐서 우리 이런 33개 과제 중에
우리가 좀 요번 5년 동안 집중해서 요것만은 반드시 좀 신경 써서 해보자라는 것들을 18개 단위 센터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서너 가지씩 과제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요 과제들을 다시 합치고 취합해서 전국적으로 힘써보자 하는 그 과제로 도출된 게 8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게 15페이지 하단의 표에 보시면 왼쪽에 인천의 중점 과제 이런 거 나와 있죠. 인천에서는 총 4가지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33개 중에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논의 끝에 결정한 게 이 4가지였고요. 오른쪽 표에 보면 전국 중점 과제라고 돼 있죠. 전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으고 추려서 8가지 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밑줄로 쳐놓은 2개는 그 2개가 공통적으로 중복돼서 지금 선택을 해놨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인천에서 인천자원봉사센터가 워크숍을 통해서 선정한 4개의 중점 과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풀어나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 인천 지역에서 선택된 4가지 과제를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차례차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6쪽으로 가보시면요. 첫 번째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물 한 잔만 한 모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네 가지 과제 중에 첫 번째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 및 일상적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차 기본계획의 2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참여의 확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도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원봉사 전국의 자원봉사 참여자가 2010년대 들어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그전까지 굉장히 늘어오다가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가 있다가 아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죠?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죠. 그때 자원봉사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다시 이제 코로나19로부터 빠져나오면서 다시금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때 공공 및 일상적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 참여를 더 확산할까 이 고민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시도에서는 이 공공 및 일상적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해놨고요. 맨 위에 진한색 네모로 우리 인천에서는 가족 이음 자원봉사단이라던가 지역 축제 등 지역 행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다는 과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가족봉사단 같은 경우는 되게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데리고서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도 있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다가 갔다 오면은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데 이 가족자원봉사단이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려움을 겪는 게 처음에는 반응이 좋아서 가다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참여자가 줄어들고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과 관련돼서 인천 자원봉사센터들이 직접 사람을 모집하기보다 이런 가족 단위로 뭔가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미. 특히 가족 관련돼서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른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연결하고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행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 모든 곳에서 축제나 스포츠 행사, 대형 행사들이 자원봉사자 없이 치러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는 불만 중에 하나가 이 자원봉사자들의 그 대접과 처우를 좀 소홀히 해서 지금 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 어떤 공공기관들에서는 이게 무슨 무료 노동력이라고 생각하고 막 무조건 불러 댄다거나 혹은 뭐 저기 손님들 오시니까 뭐 이렇게 앉아서 쉬지도 못하게 하신다거나 자원봉사자들 이런 문제들
뭐 화장실 가실 시간도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역 행사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그 비공식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굉장히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1365 시스템에 등록하고서 공식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1365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주변에서 그냥 쪼물쪼물 이렇게 작게 소박하게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 센터나 자원봉사 지원 체계와 상관없이 혼자서 이렇게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더 많이 정책과 지원의 어떤 그 영향권 안에 우리가 같이 포용하고 가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첫 번째 과제 공공 및 일상적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좀 몇 가지 조언을 드려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조언을 재료 삼아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갈까 하는 고민들 그리고 지혜들을 앞으로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8페이지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인천에서 선정하신 두 번째 과제는 자원봉사 정책 및 예산 운영의 효율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한 건데요. 여기 일선에 계신 자원봉사자 그리고 그분들을 지원하시는 자원봉사 센터의 직원 관리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테지만, 보통의 시민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해,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저도 자주 듣거든요.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활동하시는 건 아니에요. 인건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어떤 실비라던가 재료비, 또 그 운영하는 정책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분들을 또 훈련시키고 교육을 하는데 다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좋은 일 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인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늘 자원봉사 정책 예산은 다른 정책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예산이 늘 충분치 않은 게 인천광역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대부분의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몇몇 작은 시의 자원봉사 센터의 이사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의 이 자원봉사 센터의 총회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총회 때 그 이사장님이 시장님으로 돼 계세요. 시장님이 모두에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를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극복했을지 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는 인사 말씀을 하시고, 또 바쁘시다는 이유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이사장님이신 이제 부이사장님이 총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안건이 내년도 예산 심의에 대한 안건이었어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원봉사가 없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지 모르겠다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과 예산 삭감이라는 그 응답이 이게 과연 적절하고 온당한 것인가. 물론 코로나19 때 모두가 어려웠고 또 자원봉사 예산만 삭감된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 극복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그렇게 고생했다고 얘기한 끝에 또 다시 예산 감축이라는 게 온당한 건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이제 여러 시의원님과 여러 관계 기관에서도 오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일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 꼭 한번 전향적으로 또 신경 써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인천시 광역시가 이거를 중요한 주제로 선택했다는 것은 또 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원봉사 정책의 예산을 좀 더 많이 충분히 하는 건 일개 지역 차원에서는 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먼저 자구적인 노력을 시작했을 때
그 노력의 힘이 영향력이 중앙 정부에도 미치고 같이 풀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드리고 있는 조언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예산이 필요하니 예산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는 예산 증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의 자원봉사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는 이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니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계산과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한번 인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고요. 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중앙정부가 여기 지역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잘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 인천광역시를 포함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위쪽으로 올라갈 때 전달이 될 때 중앙정부의 정책도 움직이는 법이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일도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조금 졸리신 얼굴들인데요.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한 5분 10분 안에 끝납니다. 자 19쪽에 가면 벌써 세 번째 우리 과제입니다. 인천에서 선택한 세 번째 과제.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입니다. 여기서 자원봉사 관리자라는 언어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있죠?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는 분들, 이분들의 처우나 위상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더 넓혀보면 대학교에 있는 대학사회봉사단이라든가 기업에 있는 임직원 봉사 사회공헌팀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가 포함이 되겠는데요. 이 주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결국 뭐냐면 결국 자원봉사 정책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과 위상이 좋을 때 좋은 정책 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좋은 지원 서비스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이죠. 여기 계신 자원봉사자분들도 불철주야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넉넉지 않은 인력과 예산 속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제가 센터 직원들과 자주 소통합니다만 늘 제가 아이 밥 먹이고 있을 때 밤 9시, 8시, 9시에 막 저기 이메일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꼭 늘 답변에 야근 중이신가 봐요. 빨리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요. 21쪽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또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자원봉사 관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 공적인 일을. 근데 자원봉사 센터 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 기회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우리가 많이 써나가야 되겠다. 이 부분 역시도 인천광역시 혼자 할 일도 있지만 전국 그리고 중앙정부가 같이 할 일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원봉사 관리사 교육 과정, 자격 과정도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어서 이것과 연계될 필요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자기들끼리 자주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혹시 자원봉사 선생님들도 자원봉사 단체들 그리고 주로 평소에는 부평구, 계양구 이렇게 활동하시지만 인천 전체 모여서 뭔가 모이시는 자리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느낌이 좋으셨죠? 아유 우리 구가 하는 고민 저 구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뭐 안 풀리는 문제 저 구에서는 저렇게 풀리고 있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아유 힘내세요. 내년에 또 봬요. 이런 거 하시잖아요. 관리자들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위상 강화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계 전체의 위상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생님들 오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돈도 안 되는 일 뭐로 이렇게 열심히 하러 다녀? 자원봉사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고 다니는 일 아니야? 저를 막 째려보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 오늘도 수만 명이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고 그때마다 사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의 위상은 매우 그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 비해서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위상과 함께 자원봉사계 전체 위상이 올라갈 때 자원봉사자들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제입니다. 인천이 선정한 마지막 네 번째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22쪽으로 가면 되겠고요. 대한민국 자원봉사 캠페인 및 브랜드 확산입니다. 이게 뭔가 좀 전국의 자원봉사계가 좀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특히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서 다시금 자원봉사 참여가 조금 이제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이때 우리가 한번 쫙 힘을 모아서 자원봉사 참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좀 더 늘려가는 이런 것들을 한번 힘을 써보자. 전국적으로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 4차 기본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참여의 확산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했을 때 전 국민들이 자원봉사를 바라보는 인식도 좀 더 바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이제 노리는 포석이 있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제가 외람되지만 몇 가지 조언 적어 보았는데 23쪽 하단부터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천에서는 오랫동안 추진해온 그 그린 상륙 작전 V라는 굉장히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도 해 나가지만 아울러서 요거를 지금 절체절명의 일상적 재난이라고도 불리우는 기후 위기 문제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저도 기후 위기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더라고.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가 약간 늦둥이 5살짜리 있거든요. 얘네들 보면 미안할 때가 많아요. 특히 미세먼지 많아서 어디 못 데리고 나간다 이럴 때마다 이제 미안한 게 있는데, 이 그린 상륙 작전 이 V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어떤 좀 더 넓고 폭넓은 어떤 캠페인으로 좀 확장시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인천에서 계속 하고 있는 병원 동행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해 보면 어떨까. 사실 일반 국민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맨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 그린 상륙 작전 V랑 병원 동행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참여 확산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노력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까지 제가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는 기후 위기 그 그린 상륙 작전 V나 병원 동행 프로그램이 우리가 돕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그분들에게 좋은 도움을 제공하는 게 사업의 목표죠. 1차 목표죠. 그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2차 목표는 뭐였죠? 이러한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천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좀 더 높여보자. 이런 내적인 목표도 우리가 잊지 말자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여기까지 본론은 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제가 인사 말씀 드리면서 물러갈까 합니다. 많은 분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렇죠? 드디어 끝납니다. 지금까지 주로는 이제 인천이 선택한 네 가지 과제를 어떻게 잘 풀어날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제가 물러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봉사계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보신 것처럼 그걸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계획까지 세워서 하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정치나 행정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북돋우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회가 인정해주고 또 정치나 행정이 자원봉사를 든든하게 지원해 줄 때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자부심 갖고 또 사회에서 존경받으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자원봉사 늘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조철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장 발제자 패널 분들은 모두 단상위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하는 동안 잠시 오늘 포럼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진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4차 국가기본계획 중
인천자원봉사의 핵심 과제와 그에 따른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근본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좌장을 맡아주신 권정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년 저희가 인천의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논하는 자리인데, 제가 그동안 참 많은 그 발표 자리에 가봤습니다만 우리 조철민 박사님 깔끔하게 아주 발표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천이 국가기본계획에서 선정한 4개 과제를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조언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우리는 그것 모르고도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국가계획의 명칭을 한번 보시면 자원봉사 기본계획이 아니라 자원봉사 진흥기본계획입니다. 국가는 자원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럼 자원봉사의 주체는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천의 각 영역에서 아마 그 광역센터에서 저희가 4개의 과제를 선정한 데에는 각별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추측해 보시면 왜 그것이 선정되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각 영역별로 3분의 그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오늘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또 아마 그 인천광역시의 자원봉사가 진흥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분이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이신 우리 신동섭 위원님의 토론을 좀 듣고 그 다음 또 센터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동섭 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 행안위 위원장입니다. 오늘 그 정책 포럼의 좌장이신 우리 그 박사님도 저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주시고, 제가 단상으로 올라갈 때 우리 저기 계신 우리 인천자원봉사 우리 직원분께서도 부담스럽게 내 가운데에 자리를 줬냐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줬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어쨌든 제가 인천광역시의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인천자원봉사센터하고 제가 이제 원래 남동구 재선위원입니다. 남동구 8년 했기 때문에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또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와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도 타 의원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좌장님과 우리 중앙에 이제 나를 이제 그 패널로서 이제 모셔왔는데, 저희 우리 그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가 예산을 다루는 그 위원회입니다. 우리 그 기획조정실이 있고 재정기획관, 그다음 예산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을 이제 부서별 예산을 다 8월 30일까지 인입을 시키고 10월 18일 날 그 시장님 결재가 났는데 10월 18일 이전에
저희들이 세입에 비해서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업 예산, 세출 예산이 2조 원이 오버되기 때문에 2조 원을 속된 말로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방이 행안위 위원장실에 5분 10분마다 부서별로 부서장이 오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산 살려달라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저 주제 발표하신 조철민 박사님 말씀 중에 모 시의 이사로 계시는데 시장이 뭐 팬데믹 코로나 극복은 자원봉사 여러분들 때문에 됐다고 하더니 부의사장 앉혀놓고 예산 삭감안을 두드리는 걸 보고 기가 막혔다는 얘기하는데 참 제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어째서 하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 선출직 그 단체장 특히 이제 광역시나 우리 뭐 부평구든 10개 군구의 단체장들이 있는데 단체장들이 이제 그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 우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칼럼을 이제 제가 그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70여 편의 칼럼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한계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여기 계신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각 10개 군구의 자원봉사센터 많은 예산을 내려주고 세워주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할 때 자원봉사센터 하시는 분들 조끼 맞춰 입기도 굉장히 힘든 걸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그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이 집게를 해야 되잖아요. 집게도 좀 풍부해 가지고 이 단체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다 쓰시고 회수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 그 팬데믹에서 엔데믹 코로나 시대가 이제 펼쳐지면서 이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여러분들이 활동이 활성화돼야지 진짜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10개 군구가 활성화되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토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앉힌 행안위 위원장 패널로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그 조철민 박사님께서 우리 그 인천 지역에서 네 가지 이제 중점 과제를 선정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첫 번째 이제 공공 및 일상적 자원봉사의 활성화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뭐 국가적 행사에 참석하고 공공부문 자원봉사 활동 지속하고 대상별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이 첫 번째 과제의 활동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인천시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총 4,91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각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13만 5,872명입니다. 그래서 10개 군구로 나누면 한 500개 단체가 존재하고 10개 군구로 한 13,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그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는 그래도 재정 자립도가 한 52%가 넘는데 우리 10개 군구 중에서 연수구하고 중구를 빼면 나머지 구는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에서 지방세를 걷어들인 그 자치구에서 걷어들인 돈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정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평구나 센터에서 좀 알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본 바에 그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천시나 십계군구의 자원봉사자들이 국가적 행사에 참석한 적이 우리 인천 자원봉사센터장님 거의 이제 전무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문화행사나 그다음에 생활 편의 지원, 안전 예방, 뭐 환경 보호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같이 남동구에서 이런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 공공부문 그 자원봉사 활동에 총 92회로 1,809명이 참석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단순히 10개군구에서 진행되는 행사 도우미 형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어떤 10개군구의 행사 도우미보다는 주체적으로 10개군구의 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것을 좀 꽃피우는 그런 봉사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둘째 이제 예산입니다. 우리 조철민 박사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분야가 굉장히 제가 두 번째로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자원봉사의 경우에 우리 조철민 박사님께서는 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적절한 인력과 예산 적재적 지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자원봉사는 일반적인 우리 그 인천시나 십계군구의 사업 예산으로 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자원봉사는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더 중요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천광역시나 십계군구에서 일반적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나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나 십계군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좀 우리 조철민 박사님을 통해서 이게 그 일반적인 사업이 부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또 이 자리에 앉힌 거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자원봉사를 지금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의미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한일지만 이제 중앙 부서에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50%인데 48%는 중앙 정부에서 주는 의존 재원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전체적인 그 세출 예산 부족이 한 1,600억을 보고 있는데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지방채 한 2,000억 이상을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가지고 오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인천광역시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모 사업이 지방 정부를 죽이는 예산입니다. 이런 공모 사업을 줄임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서창동에 만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의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3억에 가지고 정부에서 1억, 시가 1억, 그 다음에 남동구가 1억인데 올해가 공모사업 센터장님 마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래 서창동이 제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간석 2, 3동 9월 2동인데 갑자기 남동구청장이 그 단상으로 올라가서 여기 인천광역시 행안위 위원장이 왔습니다. 공모사업이 끝나지만
인천시에서 3억 중에 1억 5천 예산을 세워주겠습니다 해서 박수치고 1억 5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천시의 자원봉사센터 10개 군구 자원봉사센터장님과 함께 우리 조철민 박사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서는 뭐 저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그 시를 구한 것은 자원봉사 활동 때문에 하려고 뒤에서는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 자원봉사센터장님, 십경구 자원봉사센터장님, 특히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시 300만 인천 시민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조철민 박사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좀 아쉽지만 자리를 이렇게 양보한 게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시에서 이런 그 자원봉사 예산을 세우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예산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성과 시의 필요성이 이제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접점에서 우리 위원장님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중앙에서 지금 그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포함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윤순아 중앙자원봉사센터 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윤순아라고 합니다. 오늘 인천 지역의 자원봉사 리더분들, 또 센터 관계자분들, 또 다양한 관련 기관의 임직원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사실 인천이 시군구 센터와 함께 이렇게 자원봉사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처럼 이제 전국의 17개 시도도 여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이제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실 그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올해 우선 이제 광역시도센터가 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4차 국가기본계획의 과제들을 5년간 우리는 어떤 기조와 방향과 의제로 좀 함께 힘을 모아낼 건가를 이제 논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시작했던 우리의 종착점이랄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오늘 이 포럼에서 저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은 따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따로, 뭐 예산을 주는 사람은 따로, 서로 각자가 약간 이게 뭔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도생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에너지를 같이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오늘 여기 오신 자원봉사 리더분들처럼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주인공이다. 그 활동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기본계획이 이제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자원봉사 촉진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기본적인 계획이긴 하나, 이 기본적인 계획의 중심의 역할은 누구냐? 여기 계신 자원봉사자 분들이다. 이런 이제 그 공론 또는 이제 공유하는 그런 그 마음을 좀 모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사실 시작을 한 거고요. 오늘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군구 센터와 함께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시고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든 것이 저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오신 봉사자분들도 내가 열심히 뭐 블로깅도 하고 국화도 심고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 활동,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인천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 이렇게 좀 에너지가 모아지고, 그걸 통해서 봉사 활동에 대한 좀 존중,
또 예우 자부심 이런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시작점이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함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인천 지역의 공통 네 가지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제안들을 조철민 발제자님께서 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그런 과제가 전국적인 그 방향, 지향, 공통으로 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어떻게 좀 정렬되었으면 좋을지 그 이야기를 전국적으로는 이 국가기본계획 4차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지향점들을 저희가 좀 뽑았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3년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변화를 굉장히 촉발해서 더 빠른 변화를 가져왔죠. 참여 형식도 달라졌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요즘 굉장히 자유롭게 넘나드시잖아요. 그다음에 각자가 그 뭐 연령별로 세대별로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원하는 봉사활동의 거리도 다르고 또 나는 각자가 또 하고 싶어하는 주제도 다르고 또 원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받는 보상의 형태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욕구가 굉장히 달라졌다. 이게 많이 드러났던 이제 우리가 발견한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그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해야 만족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다양한 활동거리가 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자원봉사 관리에도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강조점을 저희가 못 본 거고요. 그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이면을 보면 사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아까 이제 저 토론하시면서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국가 행사에 초대받은 적이 잘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예우하고 존중하는가 그리고 활동에 대한 인정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좀 짚어보고 자원봉사자의 인정과 예우라는 그 이슈를 좀 많이 부각을 시켜보자. 그래서 내가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가 진짜 자원봉사가 우리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좀 인정해주고 있구나를 피부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의 그 다양성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좀 잡았고요. 두 번째는 계속 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인천은 그린 상륙작전 V 매우 저는 브랜드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하시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후 위기가 오는 우리 뭐 현재 과제로서 작년 올해 수해 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수해 현장을 도운 자원봉사자들이 한 5만 명 정도였거든요. 사실 자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지역의 수해 피해 주민들, 재난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나선 자원봉사자가 5만 명이 전국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인천에서도 아마 며칠간 수해 현장을 도우러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재난을 겪은 뭐 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따로 기후 위기를 위한 뭔가 환경 실천 운동이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기후에 대한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실천 행동으로서 이 기후 행동을 위한 실천 행동, 그다음에 재난 피해 지역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함께 맞물려서 진짜 지구를 좀 구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좀 나서자라는 것에 좀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인천이 하는 과제랑 좀 잘 엮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방향에 대한 제안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여기 그 아주 일선에서는 시군구의 자원봉사센터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들이 좀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동을 잘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뭐 계속 예산 얘기를 하셔서 사실 뭐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이슈를 가진 기관들과 협력하는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원봉사자분들은 각자 도생, 지역별로 각자 도생하지 말고 전국이 함께 모이자라고 한 것처럼 인천 지역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회복지 분야도 있고요. 또 마을, 또 도시재생, 또 사회적 경제 영역, 또 다양한 행정 영역 이런 그 영역들 간에 좀 손을 맞잡고 이 기회에 이걸 의제로 좀 꺼내고 함께 해보자라고 나서기도 하고 촉진하는 그 역할에 좀 그 주도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꼭 이렇게 지자체에서 인천시에서 책정한 기본적인 예산 매우 중요하죠. 그 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고향사랑 기부제의 예산들을 지금 모금도 하고 이 예산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찾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의 예산 집행의 분야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분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이랑 좀 결합해서 우리가 인천 지역에 뭔가 좀 브랜드 있는 사업들을 촉진하는데 연계해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역소별 기금이나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모기금 아까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하면서 이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애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가기본계획의 4차 기본계획 또 인천계획을 어떻게 좀 잘 수행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가 전략에 대한 뭐 3가지 의견을 좀 덧붙이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 지향과 방향과 목표, 성과 이런 것이 정해졌다면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될지를 이제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을 오늘 여기 함께하신 관련 자원봉사자분들, 센터의 관계자분들 또 시청 또 시의회 또 그 시청 내에서도 다양한 과들이 있죠. 다양한 그 주체들과 함께 실행 계획들을 좀 촘촘하게 짜고 우리가 적어도 요거만큼은 좀 완성을 해보자. 5년 동안 만들어 보자라는 좀 그 계획들을 모여서 짜는 것에 오늘 첫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그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할 때 중심이 되는 것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중심이 되게 하자.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이 국가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된 걸 좀 공유하는 자리를 올해는 시작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기대하는 건 5차 국가기본계획이 5년 후에 이제 시작이 또 될 텐데요. 5차 국가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굉장히 거꾸로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지역의 자원봉사자분들과 시민들과 같이 의제를 먼저 짜고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서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가 모아져서 중앙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들로 좀 그 현장에서부터의 출발하는 계획으로 새롭게 한번 짜보자라는 게 저희의 좀 약간 그 다음 버전의 계획이긴 하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이 4차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국가 기본 계획이든 지역별 그 과제든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좀 만들어내는 변화, 성과 이걸 적극적으로 측정도 하고 그다음 이걸 그 대외 내외적으로 좀 표현하는 그런 노력들을 자원봉사자분들과 자원봉사센터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앙센터에서 저희 한 3년 전부터 지역별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여러 가지 활동의 그 결과를 사회적 가치로 좀 측정해내서 뭐 환경 가치는 얼마고 이게 화폐 가치로는
비용은 얼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원봉사 활동이 없었다면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한 것이 경제적 가치로는 화폐 가치로는 얼마를 좀 더 우리가 만들어냈는가를 그 가격을 넣어가지고 좀 측정해보는 VESG 지표를 좀 적용하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과값을 측정한 걸 보면 실제로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ESG의 그 투입에 대비해서 SROI 지수를 이제 표현해내는데 투입 대비 성과를 표현하는 것보다 자원봉사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이 프로젝트 또는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서 만든 그 변화의 값이 월등하게 많은 걸 저희가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좀 발견을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한 10개 프로젝트를 그렇게 하면 적용해서 측정하는 값이 곧 12월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걸 설득할 때 근거 자료로도 좀 쓰고 또 그 시민들에게 자원봉사가 좋은 일만이 아니게 좋은 일이에요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모아준다면 이왕 우리가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인 가치도 굉장히 있는 것이다라는 증명이 되면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인정과 예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자원봉사의 인정과 예우 또는 자원봉사의 브랜드는 누가 만드느냐,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각각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한 100여 분 정도 이상의 자원봉사 리더분들이 오셨는데 내가 인천의 자원봉사 브랜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인천의 명품 자원봉사자로서 좀 기여하고 역할하고 노력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첫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순아 처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인천이 4개 정했지만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7개 과제에 담겨 있는 의미 이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행사 시작하기 전에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4차 기본 계획에는 각 시도별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되었다.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좀 반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5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전공하는 건 사회복지인데 사회복지도 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자원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사회복지 계획이 지역 중심의 욕구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선정되는 과정을 보이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그 방향으로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광역의 역할이 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세울 적에 기초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고 광역에서 했습니다. 재정적인 자립성도 좀 있고 또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원봉사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앞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그겁니다. 자원봉사에 왜 가치를 부여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 공익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돼서 성과 분석 이런 것보다는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쪽에 문화가 형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지금 드렸던 것처럼 광역이든 또 아니면 기초든 이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공부문의 수요자도 있고 거기에 역할을 맞춰야 되는 자원봉사자라는 수요자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맞춰주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북부평고자원봉사센터 이병철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좌장을 맡고 계시는 권종호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수요처를 또 봉사자분들과 연계하여 이렇게 실전 현장에 있는데 마치 많은 수요처에 계신 분들이 저희를 센터를 요술 지팡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재난에 대해서 연락이 오게 되면 재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연락이 오게 되면 환경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연락이 오면 돌봄에 대해서, 또 안전에 대해서 연락이 오면 안전에 대해서, 방범에 대해서 연락이 오면 방범에 대해서, 캠페인에 대해서 연락이 되면 캠페인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한 수요들을 다양한 그 부서에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저희가 자원봉사자님께 연락을 통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때 뜨거운 가슴으로 맺어진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인 자원봉사센터자 선생님들께서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요술 지팡이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조철민 박사님께서도 제4차 자원봉사 진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이웃을 돕는 것을 넘어 이제 문제 해결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러한 진흥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자원봉사센터는 이제 현재 지금 성장된 과정을 보고 현장에서 드리는 말씀은 정말 이제는 그러한 돌봄의 차원이 아닌 벌써 가치를 존중하는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지금 현장에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맡은 발제는 토론은 자원봉사자 관리자 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에 대한 것인데요. 그런 것을 진행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들으면 뭐 이렇게 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죠? 네네네네. 네네네. 예, 많이 기억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병철입니다. 네. 여기 와 하신 분들이요. 저희 그 인천 군구에 10개의 자원봉사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자원봉사 센터장님들이세요. 네, 뭐 가제가 개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원봉사자 관리자 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는 현재 과업 성취 중심에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관리자 외에도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려고 하려면 정치와 행정이 함께 해줘야 많은 그 시너지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의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을 바라보게 되면 주변 환경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주변 상황은 아동 청소년 경우만 보더라도 전에는 이런 봉사자 관련해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봉사 점수가 필히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봉사센터가 뭐 진짜 줄을 섰었죠. 근데 지금은 아동 청소년의 봉사는 그런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봉사에 대한 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또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봉사는 하지만 학교 밖은 아니고 학교 내에서만 봉사를 하는 거로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봉사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 뭐 청소 정도, 그리고 뭐 선생님 도와드리는 거,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굉장히 그 제한적인 환경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센터가 이 일로 인해서 함께 하고자 할 때는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학교 밖을 나오기 위해서 학교의 동의와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상 자원봉사의 연계와 확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중장년 경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예전엔 경력 단절 자체가 경력 단절로 끝났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참여를 많이 요구하시고 그들 또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의 경제적인 그 욕구 때문에 또 사회 참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중장년에서 함께했던 자원봉사자 분들도 참여하기가 어렵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참여는 지금도 하시지만 노인 일자리 환경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저는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대한민국이 이래서 축복받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 나왔었지만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2005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뭐 다양한 법이 있죠. 뭐 건강가정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뭐 등등 뭐 사회복지에 관련 법들이 많이 제정되어 있고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도 2005년에 제정이 되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도 여기에는 자원봉사자 관리자에 대한 자격 인증, 양성 과정,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교육 절차에 필요한 내용들이 법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관리자 역량이라든가 또 사회적 위상 강화를 하기 위한 토양의 구성이 잘 안 돼 있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토론자는 언급해 주신 그 세부 과제를 기준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관리자 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한 실천적 제안을 제가 3가지 정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봉사 관리자 직무체계 분석 그리고 역량체계 도출과 교육 환경 조성이 이것이 3박자, 3일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 직무체계라는 용어 자체가 언어적인 사전적 용의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직무를 잘 할 수 있는지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분석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원봉사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다양한 환경에 접해 있습니다. 윤리강령에 의하면 자원봉사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기반한 활동으로 건강한 시민들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이며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성, 성장과 변화, 자율과 공평, 개방과 연대와 같은 윤리적 가치를 되새겨 활동을 하는 것이 중시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근의 자원봉사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환경 자체가 우리 지역사회 나의 자원봉사 환경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농어촌으로 표시했습니다만은 농촌의 일입니다. 농촌에 계신 어르신 한 분께서 자원봉사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품앗이도 하면서 옆에 이웃집에 밭일 농사일 도와줬습니다. 배추 같이 도와주고 고추도 따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점점 일손은 부족하고 고령화되어 있고 그 농촌은 이제 벼 나가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노동력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계절 근로자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배추밭에서 내가 봉사까지 해줬던 그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페이를 받아가는데 적지 않은 페이가 아닙니다. 거기에 상황한 페이를 받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어르신께서도 어느 땐가는 나도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페이를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몇 번 더 하다 보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자원봉사 해주려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오시지 말라고. 왜냐? 같이 워사하는 그 계절 근로자 그분이 일을 짧은 시간에 아니 젊으니까요. 외국인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젊다 보니까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그분이 하는 일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본인은 가서 자원봉사를 해드리려고 하는 환경 자체가 제도적으로 막혀버린 상태가 됐어요. 이 어르신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외국인 출입구에다 신고했어요. 뭐라고? 불법 체류자가 와서 노동하고 있다고. 이런 환경을 보면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원을 필요한 수요처에 그 훌륭하신 가슴 뜨거운 자원의 그 봉사자님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 관리자가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직무 분석도 더불어서 그 개인의 역량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여기에 맞는 교육도 병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것이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산학연계가 있듯이 지금 자원봉사자는 과목은 있습니다. 과목은 있습니다만은 자원봉사과가 없습니다. 대학에. 그래서 제안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현장의 사례가 연속성으로 검토되어지고 환류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원봉사자 학과도 개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영역 부여 및 자원봉사센터 조직의 규모가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제4차 자원봉사 진행계획은 가치 확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쌍한 이웃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은 문제 중심의 해결에 있는 그런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귀하신 분들을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근무자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관리자 분들이 전문 영역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헌에 의하면 국가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내용이 있죠. 이것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빈곤, 기아 퇴치, 불평등 감소, 기후 변화 등 지역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행동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 법원을 통해서 국가 지속 가능 발전 계획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좌장이신 권 교수님과도 말씀을 나누는 과정 중에 정말 이런 지속 가능 그 발전 계획을 국가 지속 발전 계획을 목표를 두고서 학교에서도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게 먼 얘기가 센터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현실이구나, 당면해야 될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느꼈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는 그 측면을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자랑도 되지만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4차 자원봉사 진행계획의 가치 확장과 더불어서 그런 문제 해결의 사례를 실제 해왔고 한 사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부평중학교 등굣길 봉사입니다. 바로 옆에는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에는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님들,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교차로, 신호등 그 학교 옆에 완벽하게 돼 있어요. 30km 이상 가면 안 되는 표시까지 다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부평중학교의 등교길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우리 센터 근무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 현장을 보고 문제 중심에 서 있어 보니까 초등학교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과 이런 지원 요소가 겸해져서 완벽한 안전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중학생들은 어린이가 아니다 보니까 등교길에 자동차와 학생들이 엉켜서 등교를 하는 그런 현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근무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평사동에 계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이런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또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런 어르신들과 또 협의를 해서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5개월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신호등이 세워졌고요, 교차로가 만들어졌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도 같이 움직였던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 조직이 규모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에 보시면 47쪽에 한번 보실까요? 47쪽 표 1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도시형, 중도시형, 대도시형. 이제 부평의 예를 말씀드리면, 부평은 50만에 육박한 도시다 보니까 상근 인원이 최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11명이 안 되는 인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평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군구에 있는 군구 자원봉사센터가 거의 비슷한 환경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웃 돌보는 것도 어렵지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려면 과연 무엇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까? 정치나 행정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이러한 센터 조직의 규모 확장이 아닐까. 물론 그렇게 되어야 우리 근무자들의 분야별 전문 영역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도 많이 논하고 있지만 저희 자원봉사 센터에 기후에 관해서 전문가 없습니다. 재난에 관해서 전문가 없습니다. 시센터에 재난에 관해서 한 분 딱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인천시 중심이다 보니까 인천시 센터 주관으로 직급별 적합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에 나왔던 그런 내용에 연동되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 관리 교육은 현재 실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그리고 한국자원봉사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교육이 끝나게 되면 민간 자격도 주고 수료증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두 기관의 교육이 과연 인천시 군구센터에 요구되는 적합한 교육일까? 맞춤형 교육일까를 저는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표 위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제별 교육과 직무별 교육, 직급별 교육이 다양하게 잘 준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직장의 안정성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가 안정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계약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직의 근무자분들이 정규직으로 바뀐 상태에서 업무가 전문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하시는 다양성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현재 진행되는 교육이 과연 이게 적용이 잘 될까? 현장에 있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연차별로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상 1, 2년이면 말씀드렸던 계약직 근무자들은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구분에 맞는 근무자, 3년, 5년 안정적인 사람들에 맞는 근무자에 대한 교육, 뭐 10년 넘어간 사람들에 대한 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두서없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속담에 날아가는 새가 내려와 노래를 부르게 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먼저 발제해 주신 박사님, 그리고 토론자 분들, 또 훌륭하신 자장 교수님 많은 말씀해 주셨고 제안을 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나무를 심지 않고서는 새가 내려올 것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천적으로 현장에서 드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일 뿐입니다. 제가 드린 제언의 말씀은 저와 함께하는 우리 근무자들의 생각을 모아서 전달해 드린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자리가 만들어지고 자료화해서 그런 궤적을 갖고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병철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처의 중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든 아니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변화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변화의 끝자락이 다름 아니라 그 코로나로 인한 사회 운영 방식의 변화, 또 혹은 AI 시대로 대변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자원봉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중간에 있는 글쎄 말이 관리자란 말이 좀 저는 어색하게 들립니다만 어떤 관리자의 역량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진작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쭉 들으시면서 저희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의견이나 아니면 혹시 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몇 분 받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한 분, 두 분, 우선 앞에 계신 선생님, 예. 마이크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간략하게 누구신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 말씀은 짧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야 정치를 떠나서 새마을 운동의 영향이 엄청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 이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은 일당을 받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죠.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고 자원봉사센터 중앙 또 이 지방 또 기초센터장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국가의 노고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법에 의해서 퇴직이라는 법에 의해서 은퇴를 하고 있으니 집에 가만히 있느니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자.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느껴보는 건데요. 아까 자원봉사자가 중요하잖아요. 기초 자원봉사 센터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기초 자원봉사 센터가 아까 계약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전부 돈 일당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돈을 안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 이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 자원봉사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계약직이에요. 그 활성화시켜서 이건 정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제가 지금 자원봉사 하는 곳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당신은 1365 포인트 주잖아. 그렇게 나누고요. 당신은 교통비 주잖아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은 뭐 택할래? 그럼 나는 자원봉사를 하러 나갔기 때문에 돈 안 받고 1365 포인트 받고 하겠다. 그런데 포인트 주는 거를 엄청난 뭐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직장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당신은 1365 포인트, 당신은 교통비 지급, 이거 자체가 좀 언밸런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돈을 주려면 똑같이 주던가 다 없애든가. 그래서 당신은 1365 포인트 대우해주고 있잖아. 1365 포인트는 격려지 무슨 대우입니까? 그래서 한 봉사 활동을 하는 장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기초센터 활성화시켜가지고 정식 직원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수해 복구 그 나가서 일하잖아요. 농촌 일손 돕기 이거 공무원들 힘으로 못 담당해요. 온 국민이 함께 하니까 큰 일을 벌린 겁니다. 우리 국민의 보이지 않는 큰 힘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사회에 되돌려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도자분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 자존심이 깎이고 자긍심이 깎여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점, 기초센터의 활성화나 보상 체계에 관한 것들을 아마 우리 광역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또 한 분 다른 뒤에. 예. 네, 연속에서 온 유숙형입니다. 오늘 포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 듣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많이 참여하려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동기부여,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 삭감하지 마시고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토론할 때 가운데 앉힌 이유가 오늘 질문의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평 센터장 이병철 센터장님 말씀도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센터의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광역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인력을 충원 얘기도 있었고 지금 정규직화를 얘기도 이제 하시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인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결집해서 와라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제가 지금 사실 아까 남동구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동구 의원 저도 이제 같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활동을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때문에 이 인천이 지탱하고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는 연도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봉사 활동 점수로 해서 이렇게 상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뿐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그 비정규직이고 그 계약직이기 때문에 센터의 자봉사 활동에 대한 가치가 고양되고 보존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자원봉사자님 연수해 오신 분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오늘 여기에 앉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기초단체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천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같이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나 목표에 접근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꿈을 향하는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 자원봉사자 진영자입니다. 저 조철민 박사님께서 저희 자원봉사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읽으신 것 같았어요. 그 자원봉사자란 어느 대가나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자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인텐시브가 더 부여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 인천시에서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1만 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재래 상품권이 줬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기 충전이 많이 됐고요. 앞으로 그런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동섭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원봉사자들의 예산을 좀 많이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이상입니다. 자, 제가 오늘 토론이 끝나면 한번 내일까지 인천시에서 우리 인천시 전체와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인천시 전체의 모든 인센티브든 직원들에 대한 급여든 이게 전체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 훌륭하신 아까 계양구 인천을 선도하는 계양구 봉사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정말 최소한의 자원봉사자의 가치가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활동과 관련된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것을 제가 알았고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어쨌든 계양구, 중구, 연수구든 여러분들은 다 300만 인천 시민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인천시가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이런 가치 아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씩 되씹으면서 인천 자원봉사센터장 그다음에 기초단체 자원봉사센터장과 해서 여러분들의 바람을 최대한 접근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마 신동섭 위원장님은 오늘 여기 참여하셔서 좀 든든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겠고요. 주어진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전용현 처장님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말씀을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이병철 센터장님이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이 지금 중단됨으로써 사실은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제 VMS라고 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 수의 감소를 겪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단순히 자원봉사자 수의 감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민교육, 사회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중단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과연 이것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이제 이것을 다시 조금 이어가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전체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기관 단체들이 함께 좀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위기 요인도 다가올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극복함으로써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그 질문에 대한 응답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발제자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벌써 지금 되게 돌아가고 싶으셔서 엉덩이가 지금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원봉사 발전에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거고 또 이야기할 주제가 많겠지만 오늘 특별히 주제는 정책 포럼이어서 정책에 대한 얘기로 간략하게 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자원봉사를 저는 저수지에 비교해 보고 싶어요.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저수지라는 건 공공의 자산이고 또 그 마을 사람 모두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그런 것이겠죠. 우리 자원봉사를 저수지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그 자원봉사라는 저수지에서 물을 퍼다가 사회의 그늘진 곳도 돌보고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도 하는 그런 데다가 그 저수지 자원봉사라는 저수지 물을 퍼다가 쓰는 정책을 많이 펼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원봉사라는 저수지가 가만히 놔둬도 마르지 않는 저수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물이 줄어들고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원봉사라는 저수지에 물을 퍼다가 사회 문제 해결에 당연히 써야 되고 우리가 활발하게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저수지에 물을 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원봉사 정책일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저수지와 같은 자원봉사라는 저수지에 물을 대는 노력은 비단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정치와 행정의 많은 관계자들 그리고 또 민간 영역에서는 사회복지나 직능단체나 마을 만들기 같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자원봉사라는 저수지는 우리의 모두의 공유제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책 포럼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인 인천을 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공동체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발제와 토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권정우 교수님과 발제 및 토론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되어진 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추후 2024년부터 인천시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자원봉사의 가치 확장과 연대 참여 확산을 통한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활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